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용이라고 군자라고 하는 것이고, 소인은 뭐냐 그러면 중용이 가는 방향을 이용해 갖고 위배 지식속시키는 방향으로 중용의 뜻을 악용해 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말하면 군자지 소이 중용. 그러므로 군자가 중용을 취한다고 하는 바는 시 인위 군자 수시 이 주도 적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중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자는 그러므로 군자로서 인위 군자로서 군자답게 행동하는 데서 수십 때 상황에 수는 따를 수한테 상황에 맞추어서 주도 적중 적당한 저건 맞을 적자니까 알맞을 적자예요. 알맞은 중을 향해서 주도 도달하도록 여기 앞에 있는 인별에서 말한 것자는 주란 말 뭐냐면 알맞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여러 가지 주 행동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 특히 경전에서 나올 때 주자를 쓴 것은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때에 맞추어서 적중, 알맞게 적절하게 행동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건 주도 행동에 도달한다, 행동을 선택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맞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면 그러다 보면 알맞게 행동할 때 아까 적중이라고 했으니까 군자가 하는 적중은 뭐냐면 무불급. 그러면 과는 뭐예요? 그 목표를 지나가 버린 것이 과자예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 과고 아직 그 도달하지 못한 것이 불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군자가 적중하다 하는 말은 넘어 나가지도 않고 아직 미달하지도 않고 딱 알맞게 행동 목표에 도달하게 행동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자면 주라고 하는 말은 거기 있는 대로 이 무과 넘어 지난 것도 아니고 무불급 아직 미급한 것도 아닌 딱 적절한 수준에까지 알맞춰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왔다 갔다 시행착오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는 반대로 소위인지 소위 하는 짓거리는 위배 중용. 중용이 있으면 중용을 가지고 중용에 맞춰서 중용에 자기를 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용을 이용해 갖고 지시속 생긴 방향으로 중용을 깨트려 버리려고 한 것이다. 중용에 반대되는 짓거리를 이기적으로 행동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위는 행동은 중용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인위 소인 이 사무는 방자하다 멋대로 사해서 사해갖고 무기탄이라고 사무기탄이라 사해서 무기탄 기탄은 삼가할 기자 조심을 삼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없다 말이다. 그러니까 소인은 눈치 봐갖고 지한테 도움이 되면 얼른 실속만 챙겨버리지 총치가 깨지건 말건 전체에 관한 책임감이라 한다거나 사명감을 갖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인과 여기 군자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군자는 총체적인 공동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고 소인은 그걸 이용해서 그 속에서 자자 똑똑한 사람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내 시속만 챙기면 된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속기만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인이다. 이것은 크게 보자면 중용 철학의 근본 방향, 가야 할 방향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조화로 가야 하냐, 총체적인 조화를 이용해갖고 개별적인 이익으로 가야 하냐 하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 되는데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큰 흐름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사고방식은 뭐냐?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는 밑에 무엇을 깔고 있냐면 총체적인 조화를 기초로 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상황 속에서 우선 너는 최소한도 네 기본적 실속을 챙겨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어떻게 수정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중흥이 가야 할 방향은 이런 이 멋대로 방장하게 멋대로 노는 무기탄 한 사람들이 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세는 서로 간의 중과 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시중의 근본 취지고 중흥의 근본 정신이다.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깔려있냐? 이 우주 질서는 처음에는 깨지고 무지수의 것 같도록, 미안한 덕분에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집사람 있습니다, 거기. 저는 지금 밖에 나와요. 보니까 저 406호 가서 문을 두드리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 406호 문 앞에서 놔두면 돼요. 예, 맞습니다. 내 불러내지는 않는다네. 이 요새 택배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정말. 그럼 이제 해독이라고 해갖고 풀어서 설명하는 대목을 보자면, 여기 앞에까지는 지금 총체적인 중용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군자로 갈 것이냐 소인으로 갈 것이냐 한 문제를 선택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퇴근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독 제일 처음 제목을 보자면 주계, 이 빈수 도덕적 분자, 주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중국어 공부를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갖고 이제 교재를 찾아보다니 책은 전부 다 지금 내 방 저기다 지원동에다 놔두고 집에는 갖고 있지도 않고, 그 보다가 네 멋대로 생각해봤단 말이야. 앞에 나오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면 뭘로 볼 거냐. 일단 동사가 본질적인 요소 명령문으로 봐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했습니다. 주계, 빈수 도덕적 분자. 계는 하나의 당찬 주체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는 되어라, 행동해야 한단 말이에요. 계, 긴수,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긴자는 꾹꾹꾹한 긴자니까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도덕적 분자가 되어야 한다. 되어라. 난 도덕적 분자로 주 행동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단 저로서는 여기 되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자가 군자적 중용을 해야지 소인적 중용을 하는 것이다 한 뜻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자면 공자께서는 제허다 언론 중에 공자께서는 수없이 많은 언론 말씀해 오신 것, 말로 따지고 가르쳐 오신 언론이죠. 언론 가운데서 도는 모두 도장에 늘이라고 했다. 도용, 분자화, 소인을 작위, 일종, 예증하였다. 항상 사람의 예로서 분자와 소인을 늘상 이 작위, 일종, 예증, 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표본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다. 공자는 항상 말씀하신 허다한 그런 많은 언론 속에서 항상 아까 도용, 도자를 늘이라고 하자면 늘 군자, 바람직한 인간 모습과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는 개인적 소화 이기주의적인 개체적 인간 모습과, 또 군자는 소인과 대조해 보자면 총체적인 전체와 균형이 맞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총체적인 균형이 맞는 인간상으로서 군자와 지 입장만 생각하고 사는 소인과의 두 개를 자기 일종 예증, 대표적인 샘플로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말씀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소인, 주는 사람 노릇한다, 역할을 한다고 했다. 주소인은 영양 이어, 쉴 있죠.
그러니까 소인 노릇하기는 쉬운데 여기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그 주자를 그냥 노릇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소인 노릇하기는 쉬운데 주 군자는 흔난이고 군자로서 노릇하기는 흔난 흔은 아주 매우 심히 어렵게 뭐 흔난 아주 어려운 일인데 다시 말하면 군자라 행동하기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이 주 비군자 군자에 비해서 또 갱고적 성인 그보다 한 단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성인의 경계로서 성인의 경계와 비교를 해보자면 군자에 비한 더 높은 경계인 성인으로서 성인을 비교하자면 성인으로서 행동하기는 갱시 난상가난 이것은 다시 한번 어려운 위에다가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갱시가난이란 말은 뭐예요? 적어도 성인적 경제로 행동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멋대로 한 것은 아까워. 그래서 소위는 뭐라 그럴까? 귀찬 없이 함부로 행동한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 공동체 내지 전체의 중용적 조화를 지켜나가는데 그 일을 담당해야 할 사명감을 가진 군자는 당연히 어려운데 함부로 행동은 안 되겠지. 기탄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딱 본 것이 군자는 하기도 어려운데 군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갱고적 성인을 비교해보자면 뭐예요? 갱시 난상가난 어려운 곳에 또 더 어려움이 가해진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표현. 이거 하면서 느끼니까 군자로 서기도 군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성인이 되기는 더 성인 경지에 되기는 더 어려운 것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되어야 할 거 아니겠냐? 왜? 자기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거죠. 소위 그러므로 군자 중용은 취시 군자 행사가 부합 중용기도이라. 그러므로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취시 이것은 곧바로 말하자면 군자의 행사 일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하는 것이 행사는 이제 행동 의지라고 하여튼 그 뜻이겠죠. 군자가 실행하는 것은 부합 중용기도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자는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용 방향으로 부합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중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불편, 규중, 편이라고 하는 변 혹은 편인데 이거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 붙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야 한다 말이에요. 불편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평하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편규는 부중이고 나는 불편이면 규중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변, 규, 중, 용이라고 한다. 변은 변한다는 뜻이니까 변덕이 없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없이 흔들려가는 것이 변인데 원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규용이라고 한다. 한번 딱 정해진 방향을 지켜나가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과 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용은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을 지켜나가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 뜻을 노력해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즉시 그러니 또 말하자면은 이들은 즉 불교 편기 자기적 원칙하고 야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중과 용을 설명을 합니다. 중용은 그러므로 이것은 즉 불교 편이 자기적 원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한쪽으로 쉽게 한쪽으로 이 떠나버린 것 버려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 원칙을 버리기 있자고 했잖아요.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말한 것이고, 또 일면에서는 불개변 자기적 원칙, 자기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함부로 개변 일자자 바꿔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설명한 것을 보자면,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야는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함부로 변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또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이리저리 바꿔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에 관한 확실한 유지하는 자세를 말하자면 중용이라고 한다. 그 중용 뜻을 중용이다. 그래서 여차상반,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해 보자면, 만약에 돌려서 말해 보자면, 소인은 시 반대의 중용적이고, 그러니까 소인은 항상 아까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원칙 바꾸지 않고 하는 것과는 반대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소인은 시 반대의 중용을 취하지 않으려고 중용이 있으면 비틀어버린 것이고, 탐은 그들은 그래서 겸풍 사타하고, 그래서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보면서 바람 그 배 뒤 방향을 돌린 것이 방향 키 있죠, 키. 그래서 배의 방향타를 바람 부는 데 봐가면서 적당히 돌려가는 것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인이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꾸로 말하면 소인은 뭐냐면 호, 무, 원칙, 가강, 털끝만큼도 원칙이 없이 가강, 가인, 이랬다 저랬다, 강을 표현한다, 행동 표현한다, 의사 표현한다 말이 뜻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칙을 끝내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군자의 중용이고, 그때 적당히 따라서 한 거야. 바꿔가는 것은 소입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여기서는 소인과 중용은 근본 군자 뜻이 뭐예요? 근본적인 큰 대국의 원리를 지켜나가려고 꿈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군자로 삼고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중용은 군자를 전제로 해갖고 마음가짐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까지를 일단은 이제 전체 편상 제가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군자가 가야 할, 지켜나가야 할 견수도덕을 국대로 지켜나가는, 도덕 지켜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여기서 다시 분설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사람이 가는 데 있어서 군자의 길로 가느냐 소인의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군자의 길로 가는 것 말고 소인의 길을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아까 말한 무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무원칙을 뭐라고 설명하냐, 제일 빠른 길이 있으면 실속체리기 위해서 가버린다. 그런 걸 갖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16페이지 첫째 줄을 보자면, 인생적 도로에는 사람이 가야 할,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에는 다조, 조는 줄기, 가닥이, 줄기가 또 말하면 갈길이랄까요. 갈길이가 갈래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 사는 데는 인생의 도로가 있는데, 인문들은 최희환 주적치 첩경이다. 사람들이 가장 최희환,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기쁘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기쁘게 쉽게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말하자면 첩경이라고 한다. 첩경은 근본서 이제 하나 찾아봤더니 첩이 빠른 첩 그죠? 이길 첩 그러고, 그래서 첩경이란 말은 제일 빠른 길, 직경, 바로 줄 끊어버리는 길, 그것을 말하자면 첩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제일 빠른 길로 달려가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나 단시 이 주 첩경에는 가능, 면임, 흔,
다기도.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다만 주 첩경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볼 때는 가능 면임 얼굴에 바로 얼굴이 나타난다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흔 다기더라면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관념적으로 제일 빠른 길이 첩경인데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길이 첩경이라는 길이 하나로 간다는 길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한 대목에서 보자면 인생 설명 중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첩경은 어떤 것인가를 첩경에 가는 눈앞에 있는 얼굴 앞에 있는 길을 나눠보자. 그건 가능시 갈 수 있는 가는 길을 보자면 여러 가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가능한 것은 바로 달로 바로 가다 보면 앞이 꽉 막혀버린다고 말이다. 그 끊어질 단자예요. 앞이 막혀버리는 길이 있고 절로 끊어진 길이 있고 사로 가봤자 살아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 말로 그 다음 뒷길이 없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절망적인 길들을 갖고 달로 절로 사로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달로를 우선 보자. 달로라고 하는 것은 이 몰유 희망 그 길로 가봤자 장래성이 없는 길, 희망이 없는 길을 달로라고 하자. 이건 아주 쉬운 말일 거예요. 그다음 절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정자가 쓰여 있습니다. 정, 이, 주, 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 찾아봤더니 그 광석이 특히 구리광석으로 되어 있는 광석은 빼쪽빼쪽을 갖고 아주 거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가 뭐냐면 구리샘물이 들어있는 광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시 말하면 절로라고 하는 말은 막다른 길이다. 가봤자 나갈 길이 없는 길이다. 그런 뜻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이 주험 아주 길 가운데가 그 못같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갔고 아주 주험 달리면 대단히 위험한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달로 오고 절로 오고 설명한 것 정도만 이해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로라고 하는 것은 진미불오 사로를 진미 태건다가 보면 갈 길이 없어서 불오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앞이 다 캄캄 개려져 버린 것을 말한다. 그 사로란 말은 나아갈 바를 알 수가 없는 길이다. 말로라고 하는 말은 무가만에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다고 설명하다. 그 여기 내용은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으로서는 꼭 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지만 절망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자면 소유 첩경적인 그래서 이와 같은 길들은 무로 만에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이며 그러다 보면 소유 첩경적 투기 취교하여 첩경 여기서 소유 빠른 길이다 택해 갖고 첩경적인 길을 갖고 투기 모험을 걸고 투기한 것이죠. 길은 기특기자 찬스로 생각하고 거기다 몸을 던진 것이죠. 찬스로 알고 던졌다가 거기서 취교 무엇인가 이익이 있으면 얻으려고 하고 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길들은 아까 얘기했던 절로 사로 다 이것들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길이니까 얼른 가갖고 실속 챙기려고 가서 투기하고 찬스를 봐갖고 눈치 봐갖고 투자를 했다가 기회를 던졌다가 그래서 취이고 그래서 실속을 챙긴다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요. 눈치로 사익을 취하려고 갔다가 보면 그 사람들은 도시 불기로 다 모두가 다 그런 길로 가갖고는 불기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불기로 돌아올 길이 올바로 돌아온 길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까지는 뭐냐면은 바로 조급한 길로 간 첩경의 예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경에 비해서 대조되어진 그 문제가 다음에
환유 일조로 여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올바른 일조 한 가닥 길이 있다. 그러니까 빠른 길만이 아니라 가야 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챙겨보자. 그런데도 꼭 하나 유조 이 일조로 한 가닥의 길 뭐냐? 이것은 이 진관 이 간난 어렵건 그 간이나 나이나 다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야 하는 첩경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데 비해서 첩경하고 대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 또 올바른 길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단대 인생 내설 비상관건 단 인생에 있어서 내설 인생으로 관련시켜서 인생을 맞은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비상관건 보통 뭐 아주 특별한 관건이란 말은 열쇠다 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보통으로 뛰어난 특별한 기회다 말이다. 이런 기회를 아까 얘기했던 첩경에 비해서 뭐냐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겪어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을 말하자면 뭐냐면 비상한 관건, 비상은 그 달로 열쇠구멍이랄까. 그러니까 비상은 이 갈 길이 그것을 말하자면 취시, 정로,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 올바른 길은 여기 중요문제 앞에 있는 것보다 달리 쉬운 길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환유 일조로 진관 한난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도 꼭 가야 할 인생을 걸고 말이요. 인생 내설 인생에 다 내설이라면 인생을 다 걸고 그 말이요. 걸고 가야 할 비상한 길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정로라고 한다. 그럼 정로는 불근근시 일조로 정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한 것은 다만 한 가닥 길인 것만이 아니라 불근근은 다만 뭐뭇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야. 한 가닥 길만이 아니라 갱시 대도로적 인생 태도 대도로라는 뭐냐면 당당한 길입니다. 인생에 있어 올바른 당당한 길 의역을 해보자면 뭐냐면 대도로는 대정도라고 제가 발전처럼 쓰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이라고 하면 어렵지만은 꼭 가야 할 올바른 길, 올바른 정도적인 인생 태도. 가야 할 길이니까 어렵지만 반드시 목숨을 걸고 간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그것이 여기서 말하면 대도로적 인생 태도라고 합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까 첩경처럼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는 목적을 지향해 가는 자세에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 정도는 뭐예요? 자기 내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관점에 있어 자기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대로 빨리 가서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달리 여기 5줄에 나와 있는 대로 대도로적 올바른 도로를 간다고 하는 인생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 태도라면 대도로 인생 태도, 도로적 인생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로, 이와 같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시시 불편불이지 도다. 우선 보기에 편리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뜻에 비추어 볼 때 불편불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그 뜻에 의한 것이 불이 외력의 남의 뜻에 의해서 흔들려 갖고 끌려가는 것이 불입니다. 불이 의는 의존해서 끌려가는 것이고 불이는 끌려가지 않는 원칙에 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편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알맞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중용지로 중용의 길 모든 입장에 다 균형에 맞는 알맞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있는 이 첩경하고 대조되어지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대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경을 가지 말고 정로를 가라. 그 정로는 다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지 이 올바른 길, 단지 꼭 하나의 길로서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야 할 가장 정당한 올바른 인생 태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중용길이라고 하고 중용지도는 일조 비상난 네. 그 일조 비상 이 중용이 길은 한 가닥인 아주 비상 대단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단시 유일능성공적 도다. 이 중용지도야말로 가장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은 단지 이 길이야말로 단시 이기 유일능성공적 도. 이것이 유일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볼 때는 중용지는 하나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아까 첩경과 중용지도를 가지고 두 개 보면서 그 다음에 군자는 중용지도를 취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봅니다. 앞에 있던 16페이지 무게에 있는 첫째 줄에 아까 첩경을 하나로 보고 두 번째에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환유 일조로 한 가닥 길 있고 온갖 어려움을 부릅쓰고도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나가야 할 길, 이것을 정로라고 하자. 그 정로하고 첩경하고를 대조해갖고 그 둘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이 군자가 지어야 할 중용의 길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까 첩경 부분을 1번이라고 체크 쓰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있는 데는 환유 일조로 그래갖고 정로라고 해서 2번을 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째 줄에 있는 여섯째 줄에 있는 것을 이제 군자적 중용도를 대조해갖고 올라가는 바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군자 중용은 의미가 착, 군자, 요, 준순, 중용지도 것이다. 군자가 하는 올바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뜻은 의미는 착, 군자가 착, 요, 준순, 중용지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용도를 따라서 군자가 그것을 중용도를 따라서 거기에 착을 자리를 찾아갔다 그 길을 태건다거나 그런 뜻이죠. 그 중용 군자가 그 준순의 중용의 길을 준순 존중하고 따라서 꼭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요라는 것이 꼭 중용의 길을 골라가지고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하면 착하고 요를 붙여가지고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자. 중용의 도를 따라서 군자는 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반괄에서 그 과정을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해 보자면 반괄에서 뒤집어서 그 설명을 하자면 정인위 준순요 중용지도 바로 정은 바로 비로소 그 말로 볼다. 비로소 정인위 준순요 중용지도 중용이 가르치고 있는 바